차명 의혹, 민정수석 임명 4일 만에 사의 표명, 갖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임명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정부 첫 낙마자가 될까요? 오광수 수석, 차명으로 아내의 부동산을 관리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한 저축은행에서 지인의 이름을 통해 차명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우리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의혹을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한 겁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 본인 관련 의혹이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과연 이 의혹을 몰랐냐? 검증을 못한 거냐? 알고도 덮었냐? 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대통령실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광수 민정수석에게 제기됐던 갖은 차명 의혹이 도대체 뭐길래 사의 표명을 한 걸까? 아주 간단하게 50초 안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입니다. 아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오광수 수석의 대학 동문 지인에게 명의신탁 차명 관리했다는 겁니다. 반환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재산 신고에선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인에게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차명 대출 알선 의혹입니다. 오광수 수석이 대학 동문에게 명의 좀 빌려달라. 확인서도 썼어요.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어. 내가 갚겠다라는 것까지 지인에게 써주고 이 지인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문제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었어요.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이상한 모습이 관측되면서 아, 이거 대출 알선 아니냐? 그것도 차명으로 라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50초 안 지났죠? 아주 짧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우리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주검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차명 재산 관리에 차명 대출 알선 의혹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사 검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제 차명 거래 부분입니다. 차명. 네, 그 부분은 어찌됐든 범죄를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를 다 하는 이유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투명하게 거래하라는 것인데 차명 거래가 매개됨으로써 이것은 좀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또 특히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 그 동기도 중요한데 네. 1가구 2주택이라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회피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다 이제 내고 있는데 어떻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왜 이걸 안 지키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축은행 부분도 저축은행 사주와 어느 정도 결탁됐으면 이렇게 차명 거래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피해는 또 국민들이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결단한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또 현직 검사 시절의 어떤 잘못인데다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사정의 컨트롤 타워고 또한 인사검증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흠이 있으면서 과연 인사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새 정부의 인사정보 시스템을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민정수석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명 의혹이 바로 불거졌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송사가 다 있었던 건데. 예, 재판에 서로 그 판결 과정에서 서로 서면을 냈고 그 서면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오광수 민정수석도 임명되기 전에 이걸 알렸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차명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렸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알고도 네.
그냥 덮고 가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얘기고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혀 확인 없이 임명했다라고 하면 아예 인사검증 없이 초기 대통령실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네네. 이게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그걸 밝혔는데도 임명했다라고 하면 우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만 인사검증 규정이 무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현재 이재명 예.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너무 요직에 많이 가는 거 아니냐. 특히 민정 라인의 비서관들도 다 전부 다 그 변호인 출신이고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됐던 코드 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인데 자기 편일수록 좀 더 엄격한 검증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의혹을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알고도 묵인하면서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주진우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했어요. 자, 야당들에서는 어떤 비판을 했을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비판의 목소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가지고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루 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합니까?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입니다. 청렴하면서 낙제점이다라는 야당의 이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며 민주당 여당에서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의가 된 상황인데 물론 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없겠지만 민정수석이 누가 누굴 개혁하냐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본인이 좀 결제 해제하라. 검사장 승진하는데 재산 많다고 해서 승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차명 대출한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로 해서 어떤 차명 대출을 해서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거나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실에서는 미리 몰랐다고 하니까 자, 김부식 교수님, 그럼 보통 이 민정수석 정도의 어떤 고위급의 전화가 왔잖아요. 민정수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옛날 그 말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럼 본인이 가장 본인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걸 대통령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고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우는 뭐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나 어떤 이 수석 들이 내정이 됐을 때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셀프로 이렇게 체크하는 리스트에 이렇게 적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없었다라는 거면 오광수 수석이 대통령실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거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송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왜 몰랐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다 떠나서 왜 이게 자꾸 차명으로 뭔가를 한 거죠? 돈이든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재산 신고 때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 특히 뭐 일가구 다주택 이런 경우를 숨기려고 만약에 했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그냥
본인도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해명이 된 거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차명 부동산 의혹 나왔을 때는 그냥 그렇죠. 강행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결국 폭탄이 된 것은 차명 대출이잖아요. 야, 이게 차명 대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알선인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대출이 또 추가로 불거져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이건 그냥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범죄 혐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저축은행 대주주라고 하는 그 사람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오광수 당시 뭐 퇴직한 검사장 출신입니다만 이 사람이 자기 또 대학 동문 A 씨한테 차명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갚지 않아서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또 소송을 제기하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이진 않고 뭔가 꺼림칙한 부분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가 되면 저는 뭐 언론의 취재가 중단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계속 추가 취재가 들어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서 재산을 좀 축소 신고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찜찜한 뒷거래 속에서 차명 대출이 그것도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주진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고 민정의 총괄탑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좀 검은 그림자가 연상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 해명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런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실제로 송사가 진행됐던 건이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했다, 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의 저는 도덕적 그 불감증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제가 이런 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전과사범에 본인이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저런 정도는 뭐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냥 일 잘하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국민적 눈높이에서의 도덕적 청렴성과 이 법적 감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는 임명권자라도 지켜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식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의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종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부 출범한 지 한 열흘 채 안 됐는데 뭐 이를테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뭐 호평받는 그런 인사도 제법 있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 한국거래소 가서 실무자들하고 격의 없이 얘기하면서 또 막 그 용어들도 굉장히 알아듣고 서로 막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코스피도 뭐 2,930으로 오늘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딱히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능감을 느낀다라는 또 중도 유권자들도 많이 또 댓글도 달고 네. 그런 반응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민정수석은 상당히 주목받는 자리고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오점을 초반에 남기기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임명 그 발표를 했을 때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과연 이제 그 이유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이런 낙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사전에 좀 거르지 못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본인이 이번에 대해서 좀 명쾌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해명이 되지 않는다. 또 해명도 뭔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 아닌가. 본인이 사의 표명한 것은 결국엔 대통령의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